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이 가득한 집 편집장 구선숙입니다. 편집장으로 일한 10년을 포함해 출판 잡지 분야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주요한 밀란 디자인 위크라든지 국내에서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오너들이 나와서 온라인 방식으로 신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변화가 돼서 저희는 지금은 이메일로 계속해서 신제품을 받아보고 있고 그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충격적이고도 바뀐 저희의 일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패션 이외에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론칭하면서 확장하고 있는 게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에르메스 같은 곳에서는 정말 값비싼 소재와 또 디자인을 입혀서 마작 같은 걸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루이비통에서는 스포츠 운동기구 테이블 형식으로 된 것들을 선보이기도 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이 집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정리정돈, 청소 열풍이 불었던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집의 크기를 늘릴 수 없으면 물건을 정리해서 집을 쾌적하게 하는 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외식보다는 집밥이 정말 대세였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 모임을 갖기보다는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곤 했는데 예전과 또 달라진 게 있다면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었죠. 밀키트라든지 배달 음식을 통해서 과정은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예쁜 그릇에 차려낸다든지 해서 집에서 즐기는 홈파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에르메스부터 까르띠에 명품 브랜드들까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결과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는 이커머스의 세계가 되겠구나 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꼽는다면 집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좀 더 각별해졌다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좀 대신해 주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벼운 무선 청소기라던가 로봇 청소기, 청소를 나 대신 손쉽게 해주었고 설거지 걱정을 식기세척기가 덜어주었죠.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가전 덕분에 집안일은 단순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의 기능이 업무를 해야 하는 홈 오피스의 기능이 아주 커졌잖아요. 처음에는 무언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식탁 의자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고 그렇게 일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식탁 의자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죠. 소셜 빅데이터 상에서 허먼 밀러 사무용 의자를 언급하는 것이 1년 전에 비해서 5.6배나 상승했다고 해요. 이것은 회사에서 기능성 의자에 이미 길들여져 있던 몸이 더 이상 식탁 의자에 적응할 수 없게 된 거죠. 휴식의 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휴식의 가장 완성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수면의 질인데 집안 구조에서 보면 다른 곳들보다 침실이 조금 더 확장되고 공간 구성이 좀 더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마스터 침실이 있고 욕실이 있고요. 그 옆에 파우더룸이 있고 드레스룸까지 이어지는 호텔 스위트룸 같은 침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 그 공간에서만큼은 특히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 걸 잊고 온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집이 놀이의 장이 되었다는 거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SNS에서도 그렇고 홈땡땡이라는 게 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홈카페, 홈PC방, 홈짐 여러 가지 취미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붙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집에서 자기의 놀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의 값비싸고 디자인 좋은 그런 시그니처 제품을 꼭 하나씩은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인테리어 리빙 쪽은 정말 날씨로 치면 아주 맑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24시간 머물러 있는 집에 대해서만큼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흐름을 또 보면 가구회사와 가전회사가 같이 콜라보를 하는 그런 형태도 많이 보였고요. 양태호 디자이너라던가 정은주 디자이너, 조희선 디자이너 같은 분들이 국내 브랜드와 함께 소파 디자인의 질을 높여주는 또 뜻깊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내년에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홈오피스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특집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일하는 스타일, 또 취향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공간을 어떤 스타일로 꾸미면 좋을지 인테리어 정보나 데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난 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사람들은 이 안에서 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시간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상의 루틴을 가지고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 나아가서 리추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말 아침마다 화초 물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기 위한 자기 계획을 세울 것이고, 단순히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찾는다던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땡땡 챌린지, 이런 것들 저희 SNS에서 많이 유행했던 것처럼 루틴과 리추얼이 되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 안에서 구현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소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욕구는 채워지는데 그 뒤에 뭔가 찜찜한 게 남아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윤리적인 소비를 사람들이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해요. 윤리적 감수성이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라던가 공예가들도 본인의 작업이 사람들에게 윤리적 감수성을 얼만큼 건드릴 수 있을지 그 재료라던가 과정, 마지막 남는 것까지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생에 대한 관념이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 아주 높았는데요. 내년에는 그것이 공간 디자인이라던가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관이나 전실에는 손님들이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간이 세면대라던가 아니면 소독과 관련된 용품들이 특히 노약자가 있는 집 안에서는 필수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균 기능이 있는 거라던가 오염에 강한 재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소비자와 공감대를 이루실 것 같습니다. 풍요로웠던 또 평화로웠던 그 90년대에 대한 향수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유행이 다시 돌고 돌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90년대의 뉴트로 스타일 다 같이 열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021년에 어떤 상품들이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제가 나름대로 예측을 해봤는데요. 차와 관련된 제품들이 내년에도 역시나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작가들과 기획자들이 다양한 디자인과 용도의 차 제품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렇게 예쁜 차 도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한 번 먹을 거 두 번 먹게 될 것 같고, 그 자리가 기분 좋고 감성적이고 차에 좀 더 매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어떤 향을 맡았다면 그 향은 나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 주는 멋진 기능이 있거든요. 나의 공간에서 향을 가까이 하면 답답한 일상을 좀 더 여행처럼 떠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향과 관련된 것들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향 제품은 인기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안으로 꽃이나 식물들이 많이 들어왔고 하루하루 자라는 새순을 보면서 내 마음도 같이 위안을 받는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반려식물과 관련된 아이템들은 꾸준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안의 향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드거든요. 무드를 좌우하는 아이템은 조명이죠. 조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다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 조명 이외에 간접 조명으로 집안에 자기만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공예가나 디자이너들은 기성 제품이 아닌 자기만의 손맛, 디자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조명 제품을 선보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객들이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진정성 있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브랜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채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가 트렌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큰 하나의 흐름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유행은 없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화의 시대로 가고 있어서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색깔을 명확하게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어떤 디지털 문법으로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보다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의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것이 놓여있는 어떤 씬 전체, 공간으로 접근을 해서 그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여주는 것이 기능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물건을 접하게 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인들을 불러서 요리해 먹고 같이 놀고 가까이 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거든요. 저희 집에는 익스텐션이 되는 큰 식탁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구들을 보면서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휴식할 수 있는 그 라운지 체어는 거실에 꼭 하나 두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예가나 작가들 또 디자이너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가들 또 작가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자기 철학에 맞는 것을 꾸준하게 그리고 직접 기록을 남기면서 아카이빙을 쌓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그 아카이빙은 디지털 문법으로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잃지 마시고 하고 싶은 작업 꾸준히 잘 하시면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